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216쪽으로 갑니다. 216쪽인데, 이제 오늘이 이제 16일이에요. 오늘 아마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16일인데, 8월 16일인데, 이제 14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죠. 됐는데, 이 원서 접수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이게 가끔 보면은 이제, 매년 그런 분이 계세요. 원서 접수 다 끝난 다음에, 접수 언제예요? 와서 묻는 분이 있던데, 언제가 이미 끝났지. 그래서 생각은 나는 게 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직 접수가 안 되신 분은 꼭 접수를 한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제 양도소득세 파트인데 교재는 216쪽입니다. 그래서 216쪽이고 문제 수가 보니까 되게 많아요. 1번부터 쭉 넘겨보시면 무려 한 뭐 100 몇 번이에요. 140, 150번 정도까지 있죠. 맨 뒤에 가면 그죠. 그래서 꽤 많은데 지금부터 하나씩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1번 갑니다. 216쪽에 첫째, 자, 소득세 특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죠. 1번. 자, 소득세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이게 뭔 얘기였냐면 제가 소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첫째는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둘째는 퇴직소득, 셋째는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중에서 종합소득은 이런 게 있어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어요. 그럼 이 종합소득은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하자 해서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하자 해서 이를 보고 이렇게 불러요.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불러요. 하지만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이 두 개의 소득은요. 얘는 소득별로 각각 과세해서 소득별로 각각 과세한다 해서 이를 보고 제가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불러요. 분류과세한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요, 개인이며 종중이나 동창회 등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개인으로 의지해서 인정해서 소득세 부과하죠. 즉, 종중이나 개인은 이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거죠. 세 번째, 자,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 신고는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요 세금은 이제 신고 납부 세금이니까 신고할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고 그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절대 소득이 발생할 때가 아니고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는 확정됩니다. 성립합니다. 5번, 자,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부동산 양도할 때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가 아니죠. 이게 계속적 반복적 매매일 때가 부동산 매매업이 되고 이렇게 이제 일시적 양도일 땐 제가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반복적은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자,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양도시 과세는 양도 소득세 원칙적인 성격 내지 분류로서 자, 적합한 겁니다. 맞는 걸 찾는 건데 일단 보죠. 기업번 국세 맞죠? 자, 니은번 간접세 아니에요. 저희가 배우는 세금은 다 직접세고 보통 간접세는 하나만 기억하게요. 부가가치세에서 이게 대표적인 간접세고 나머지 거 전부 다 직접세고요. 세 번째, 방금 얘기했죠. 분류과세입니다. 뚝 떼서 부과하는 분류과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종합과세는 아니죠. 그다음 미음번 응익세에 대해서 부동산 등을 처분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응익세의 성격이 있죠. 그 다음에 물세가 아니고 인세예요. 얘는 이제 합쳐서 부과하니까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분납 가능하죠. 그래서 납부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분납 가능하다. 근데 물납은 해당이 없죠. 그러니까 지읒번인데 이제 정부 부가과세가 되긴 해요. 이제 언제 되냐면 원칙 자,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됐을 땐 정부 부가과세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원칙적인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이제 원칙인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 시옷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문제 4번으로 가봅니다. 다음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1번. 양도 소득세는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를 말하죠. 그래서 이게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 양도가 되면 양도소득에 속하게 되죠.
두 번째, 양도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 자산 양도와 국외 자산 양도 모두에 대해서 과세는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의 거주자, 비거주자, 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가 있는 자고 비거주자는 주소 거소가 없는 자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거소 없다. 그럼 거주자가 되면 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건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건 전부 다 납세 의무가 있죠. 하지만 얘가 비거주자가 되면 그때는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만 일부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양도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세액의 신고에 대해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부가과세 제도이다. 방금 얘기했지만 좀 앞에 얘기했죠. 얘는 신고 납부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할 때 그 세액이 확정돼요. 신고할 때 그 세액이 확정되게 돼요. 신고할 때 확정되게 됩니다. 네, 틀렸네요. 네 번째, 자, 등기 또는 등록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에 대해서 이따 또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저희 세법상 양도한다. 이 양도의 정의는요, 등기에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허가에 관계없어요. 등기, 허가에 관계없이 결론 요겁니다. 사실상 유상이전.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돼서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일정한 대가가 수반되면 전부 다 양도된 거로 본다 이거죠. 맞고요. 자, 5번 반대급부가 없는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은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죠. 분명히 유상이전이 유상이전 이 돼야만 양도지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 되면 이때는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5번 더 가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골라보시오. 일단 뭐 해설에 다 나와 있으니까 됐고 일단 기업권 보죠. 자, 지역권은 해당이 없어요. 저희가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지 지역권은 전혀 해당이 없죠. 물론 등기도 관계 없고요. 자, 니은번 대신 요 등기된 임차권인데 얘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양도세 대상은 항상 아까 등기나 허가에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요 임차권만큼은 반드시 꼭 등기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그 건물과 함께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얘도 과세 대상이 돼요. 네 번째, 영업권인데 자, 사업용 자산과 분리돼서 양도는 안 돼요. 반드시 영업권은요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돼야 돼요. 그래서 영업권 반드시 뭐와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이에요. 사업용 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한해서만 과세해요. 그럼 대체 사업용 자산이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과 함께 처분된 영업권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죠. 자, 미음번 전세권 맞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2번.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번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자, 우측에 6번도 똑같아요. 6번 뭐 같은 패턴이니까 뭐 보시면 되겠고. 자, 넘겨서 이제 7번 가볼게요. 이제 또 7번. 유사 문제가 되게 많을 겁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보시오. 아닌 거 1번. 자,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 양도. 방법이겠죠. 영업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사업용 자산, 뭐 토지가 됐건, 건물을 됐건, 부동산 권리가 됐건, 얘네와 함께 양도돼야 됩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분이 바뀌었대요. 자, 저희가 이제 환지되면 조심할 게 있어요. 얘도 이따 나옵니다. 이제 환지인데, 환지가 되면 당연히 지목이 바뀌어요. 당연히 지번도 바뀌어요. 지목과 지번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바뀜에도 불구하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환지를 받고 나서 이 두 가지겠는데, 첫째, 환지 받으면서 청산금을 받게 되었다. 청산금을 수령했다. 또
환지를 받고 나서 즉 도시개발사업 종료 후에 사업 종료 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처분했다.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이때 무조건 양도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 없으니까 양도에 속하지 않겠죠. 자, 세 번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맞네요. 네 번째 지상권 양도 맞고요. 다섯 번째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했다. 맞죠? 근데 이 5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게 법인의 출자가 되든가 조합의 출자해야지 자기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면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네, 정답이 2번. 자, 8번도 가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과세 대상 맞죠. 두 번째,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도 맞네요. 세 번째, 지상권 양도도 맞아요. 네 번째, 행정관청으로부터 자, 인가나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 이건 안 돼요. 반드시 영업권은요,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돼야 됩니다. 답이죠. 5번. 자,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인데 이게 이제 이 회원권인데요. 취득세는 명칭에 관계없는 모든 회원권이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양도세는요. 취득세는 반드시 이제 회원제 회원권이고 양도세는 명칭에 관계없는 모든 회원권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돼요. 심지어는 주식형 회원권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답은 4번이겠죠. 자, 또 가볼게요.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10번. 자, 9번 해보시고 10번 갈게요. 자, 국내 소자는 다음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뭐니? 자, 1번. 자, 골프 영유권 양도세 과세 대상 맞아요. 맞는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다. 담보는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회원권 자체는 과세 대상이 맞는데 이 담보로 맡기면 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담보가 추후에 채무 불이행,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게 변제에 충당되면 이때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자체는 양도 아닌데 얘가 채무 불이행 때문에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가 됩니다. 두 번째, 이혼 위자료로 자 토지 소유권 넘어갔다. 이 양도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혼할 때 이게 재산분할 청구가 되면 양도 아니죠. 근데 위자료는 양도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했다. 얘도 과세할 수 없어요. 이거 잠깐 얘기할게요. 저희 시험은 이제 보통 주식은 솔직히 잘 안 나거든요. 왜냐면 주식이 이제 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인데 주식 볼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인데 보통은 이제 상장 주식은 양도하면 보통은 세금을 내지 않죠. 과세가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세금 내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장 내에서 양도했다. 장내 양도는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겁니다. 둘째는 장외에서 양도했다.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했다. 두 가지예요. 이때 자 장내에서 양도하게 되면 이때는 대주주만 돼요. 대주주만 세금을 내게 되고 일반 주주는 세금 안 내요. 일반 소액주주는. 근데 지금 보니까 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어디에 시장에서 양도했다. 두 번째 장외에서 양도했다. 이때는 대주주가 됐건 일반 주주가 됐건 모두 다 과세, 모두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돼요. 다 과세합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장 주식이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대주주가 됐건 일반 주주가 됐건 모두 다 과세가 돼요. 그럼 이때 그럼 대체 대주주가 주식이 몇 %냐? 이게 뭐 있어요. 1% 이상 25억 있는데 그건 됐고요. 그건 알 거 없고요. 그냥 이 상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사업용 기계장치를 양도했다. 기계장치는 양도세 과세 대상 아니에요. 5번, 자 공유 지분의 변경 없이 공유 토지의 토지를
소유진별로 단소유진별로 시켰다. 이것도 양도 아니에요. 이 분할되면 반드시 지분의 변동이 있었다. 이게 나와야 양도지. 그거 없으면 절대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정답 2번이었고요. 자, 계속 똑같은 패턴의 문제네. 계속이죠. 자, 이제 11번 가볼게요. 11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뭐 12번도 거의 같은 패턴이니까 11번만 할게요. 기억번. 자, 지상권의 현물 출자, 양도세 과세 가능합니다. 현물 출자니까. 두 번째, 토지의 담보. 아까 담보는 절대 양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했다. 역시 양도 맞습니다. 네 번째, 이혼 위자료로 토지를 이전 등기했다. 양도 맞죠. 몇 번, 이혼 일방의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토지가 분할됐다. 이건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혼이어도 이혼할 때 위자료가 되면 양도인데 이게 재산 분할 청구가 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비번. 자,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었다. 양도 아닙니다. 10번. 자, 형제 자매 간에 혹은 뭐 특수관계인 간에 뭐 배우자 직계존비에서 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얘도 양도 맞죠. 그럼 결국 양도에 속하는 게 기역, 디귿, 니을, 시옷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게 양도에 속하는 건지 어떤 게 양도에 속하지 않는지 역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넘겨서 이제 13번 가볼게요. 자, 문제 13번입니다. 자, 소득세법상 자, 양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갑니다. 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양도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신탁인데 좀 볼게요. 이 신탁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인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해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를 잠깐 구분할게요.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인데, 자, 취득세하고 양도세 파트인데, 자, 신탁법상 신탁이 되면 취득세는 과세 안 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 되면 취득세는 과세가 돼요. 자, 양도세는요, 신탁법상 신탁도 과세하지 않고, 즉 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좀 취득세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혼 위자료입니다. 또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시키다 양도에 해당하게 됐네요. 세 번째, 자, 또 나옵니다.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소유 지분 변경 없이 그 공유토지를 다시 지분별로 단순히 이전을 시켰다. 양도로 볼 수 없죠. 네 번째, 본인 소유 자산을 공매나 경매로 인해서 자기가 제취되겠다. 자, 물론 이 경매를 본인이 다시 받지도 못하겠지만 설령 다시 받는다고 해도 세법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5번, 자, 매매원인 무효의 소입니다. 얘도 양도 아니에요. 다만 얘가 매매 무효가 아니고 적법한 계약의 해제가 되면 이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 무효인지 적법 계약의 해제인지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정답이 2번이겠죠? 2번. 자, 이제 14번도 가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의 부동산과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것은 첫째,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한 권리, 쉽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받지 못해요.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요, 절대 나중에 양도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이네요. 세 번째, 상속받은 경우는 이제 상속 개시된 날이 취득한 때가 되죠. 네 번째, 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따져요. 이게 요것도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상속받아서 양도했다 요 얘기가 나오면 뒤에 나올 얘기인데 먼저 해볼게요. 자, 상속받아서
양도했다 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인데요. 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세율은 언제부터? 얘는 피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가요. 근데 이게 장기 보유 같으면 언제? 상속 개시일부터 언제? 양도일까지 이렇게 좀 나눠짐이 돼서 피상속인이 취득한 건지 상속 개시된 날인지 구분이 되죠. 자, 5번. 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즉 납입한 금액이죠. 거기다 이제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잘못된 건 2번이 되겠죠. 자, 하나 더 가볼게요. 15번 갑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죠. 1번.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자, 아까 방금 본 거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죠. 그래서 항상 등기에 관계가 없고, 또 계약금만 받고 받았다 미등기 전매된 건데 양도에 속해요. 두 번째, 자, 부동산 임차권은요, 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하지만 국유재산은 그렇지 않죠. 왜? 외국재산은 등기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되건 안 되건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죠. 세 번째, 자,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건 기타 자산이 그렇고 항상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무조건 보유기간 따져요. 그래서 보유기간별로 등기별로 세율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관계없다가 아니고 관계있죠. 관계이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 3번이고 4번. 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는 추계 가능하죠.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추계, 매감, 환기로 가능합니다. 5번. 양도소득도 기본공제 적용은요 가능하지만 장기보유인데 왜? 장기보유는 토지와 건물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6번 주식은 해보세요. 주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양도세 대상하고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문제 17번으로 갑니다. 17번. 자, 또 나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아닌 거. 기억번. 아닌 거 찾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토지 일부가 보유지로 충당돼도 양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환지, 보유지 양도 아니에요. 두 번째.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양도했다. 양도 맞아요. 그래서 주택상환채, 토지상환채권 다 가능하죠. 조심할 게 분명히 이게 상환채권이지 개발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환채권이지 절대 개발채권이 아닙니다. 상환채권이지. 세 번째. 자,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 2에 따라서 재산분할 시켰다. 재산분할 됐네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 아니에요. 네 번째,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 출자했다. 양도 맞죠, 그죠? 양도 맞고 미음번. 자,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건설업자입니다.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다. 이거는 주택 판매업자입니다. 양도세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양도세 과세 대상 아닌 건 기역, 디귿, 미음번이겠죠. 기역, 디귿, 미음번이 그에 해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18번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이용권, 회원권 중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및 기타 종합시설 이용권의 양도에 한하여 과세하면 주식형 회원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취득세는 반드시 회원권에 한해서만 과세해요. 근데 양도세는 반드시 모든 회원권, 심지어는 주식형 회원권도 포함해서 함께 과세하게 됩니다. 그 답이네요. 두 번째, 자, 기타 자산에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참고로 기타 자산은 무조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부터 40%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이 50% 이상, 그 다음에 주식도 50% 이상, 양도도 50% 이상. 그래서 항상 50, 50, 50이 다 돼야 되겠죠. 네 번째, 자, 골프장 영위하는 법인, 이게 이건 특수업종이죠. 특수업종인데, 그래서 특수업종 주식으로서 양도 현재 부동산 등의 자산인 법인 자산 총액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단 한 주만 양도해도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특정 주식은 50, 50, 50, 특수업종은 80에 하나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5번. 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은요,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요. 반드시 영업권은 뭐와 함께? 그렇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경우에 한해서, 그때에 한해서 과세 대상에 성립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그 옆에 19번도 한번 해봐요. 이건 뭐 제가 19번은 대부분 다 저희 판례에 대한 내용들인데 뭐 직접 봐도 돼요. 충분히 될 거고. 20번 갑시다. 자, 20번부터 양도에 속하는 것, 양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양도의 정의에 대한 건데, 그래서 20번부터 쭉 넘겨보시면 양도시기 전까지예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29번까지네. 그죠? 그래서 29번까지 뭐 어떤 게 양도에 속하고 어떤 게 양도에 속하지 않는지 그 내용들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겁니다. 맞는 건 뭐냐? 첫째,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 양도하면 예정신고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걸 양도했다면 적어도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주소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 신고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간 두었다면이에요. 두었다가 아니에요. 두었다면. 5년 넘었으니까 당연히 얘는 예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두 번째, 자,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주자는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모두 과세가 돼요.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세 번째,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 소재지가 다를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 소재지다. 아니에요. 항상 국세는 양도자의 주소지이기 때문에 그 양도자의 주소지,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그 납세지가 되게 돼요. 네 번째, 자,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다. 아니에요.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 거소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과해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과한다. 5번. 자,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되는데 지금 잘 봐요. 국외 주택을 양도했어요. 외국 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럼 이게 국내 재산 같으면 장기 보유 공제 가능한데 국외 부동산은요 절대 장기 보유 공제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국내 거는 적어도 3년 이상 보유했다 이게 확인되지만 외국 부동산은 솔직히 보유 기간을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일단 해당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거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죠? 1번. 자, 이제 21번 가볼게요. 자,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용 좀 틀린 겁니다. 1번, 양도란 자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걸 말하죠. 이때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아요. 항상 등기, 등록, 허가에 관계가 없죠. 두 번째, 과세 대상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매수자는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매도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다. 왜? 무상이니까. 반드시 양도는 유상양도지 무상은 절대 해당이 없어요. 세 번째, 자, 명의신탁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매수자는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부과가 돼요. 근데 매수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했죠. 그래서 이 똑같은 신탁에도 이게 명의신탁이 되면 취득세는 과세하지만 양도세는 과세될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4번,
자,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채무를 이행해서 소유권이 다시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아니라니까. 이거 딱 했잖아요. 담보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양도 담보가 됐건 혹은 뭐 채무 담보가 됐건, 저희가 양도 담보가 됐건 채무 담보가 됐건 어쨌든 담보는 절대 양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담보가 훗날 뭐 때문에 채무 불이행. 자, 채무 불이행 돈 안 갚았다 이거죠. 돈 안 갚아서 변제 충당하면 이때 양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담보는 양도 아니에요. 다만 채무 불이행이 되면 이때 양도에 속하게 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출자했다. 일명 현물 출자죠. 양도에 속하게 됩니다. 잘못된 거 몇 번? 4번. 자, 22번도 가볼게요. 다음 중 A. 양도로 보는 경우, B.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각각 바르게 된 걸 골라보시오. 일단 A번.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잔금 청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했대요. 양도입니까? 양도 아닙니까? 잔금 청산 전에 계약을 해제했대요. 이게요. 잔금이 청산되고 나서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가 돼요. 근데 잔금을 청산하기 전, 즉 매매 대금이 완납이 안 됐다는 건 아직 매매가 된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양도로 볼 수가 없겠죠. 잔금 청산 전이니까. 두 번째,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서 및 기타 신탁 해지됐대요. 자, 매매원인 무효소입니다. 사기, 강박 같은 거지. 양도 아니에요. 또 신탁 해지도 양도에 해당할 일이 없죠. 세 번째, 자, 동등가치로 평가되어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의 교환이에요. 교환, 부동산 교환 양도 맞죠, 그죠? D번, 자, 토지의 공유 취득 후 자기 지분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유자 한 명에게 소유권 이전시킨 경우입니다. 양도 맞죠? 왜? 공동 취득했는데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있고 일정한 대가를 받았어요. 양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부동산 수용됐다. 자, 수용된 보상 받죠. 얘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F번. 자, 자산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입증되지 않은 유상 이전. 이 양도 아니에요. 저희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 매매하면 다 뭐예요? 증여된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입증된 물론 양도가 돼요. 근데 입증 못하면 전부 다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G번. 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변제에 충당되었다. 자, 양도 맞죠? 그죠? 채무 불이행. H번.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임대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했다. 역시 양도 맞죠? 그죠? 그럼 양도와에 맞는 게 C, D, E, G, H. 그죠? C, D, E, G, H 양도고 A, B, F가 양도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요. 5번. 이런 거 잘 풀어야 됩니다. 자, 또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 문제 23번 가볼게요. 23번. 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자, 토지가액은, 토지양도가액은 원칙이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질거래가예요. 실질거래가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반드시 유상 이전이어야지 무상은 절대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번.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중자가 증여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죠. 저희가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 항상 이 부담부 증여라고 나오면 자, 부담부 증여인데 이 부담부에서 부담부가 뭐예요? 채무 인수분. 채무 인수분이고 증여는 뭐예요? 나머지. 그럼 결국 채무 인수분은 뭐가 돼요? 양도가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증여. 모두 양도와
증여가 모두 발생. 그래서 항상 채무 인수분 양도입니다. 하지만 얘가 다시 이 부담부 증여가 돼도 조심할 게 이게 배우자 간에 혹은 직계 존비속 간에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되면 세법상에 된 전액다 증여된 걸로 추정을 하죠. 전액다 증여로 추정을 하게 돼. 추정. 하지만 다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다 해도 얘가 입증되게 되면 이땐 세법상 양도된 걸로 봅니다. 이때 양도된 걸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됐죠? 3번 답. 4번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 과세, 비과세죠. 파산 선고는 비과세예요. 5번 자 미등기 자산입니다. 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안 돼요. 물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되지 않죠. 그래서 미등기 되면 그 어떠한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제 문제 24번 갑니다. 다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 중 바른 겁니다. 1번 자 경매와 공매로 처분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만 강제 경매는 양도 아니다. 아니에요. 이게 임의 경매가 됐건 강제 경매가 됐건 전부 다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토지를 자기 개인 사업체에 현물 출자한 경우에도 소유권이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 양도로 본다. 아니에요. 절대 자기 개인 사업체는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법률상 하자 없이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맞네요. 3번 답이고 4번 자 공유물의 분할로 인해서 지분이 감소된 경우 그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아니요. 지분이 감소돼도 반드시 유상의 대가를 받아야만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5번 자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환지 처분을 받은 부동산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환지 처분으로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면 양도다. 아니에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어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25번 해보시고요. 자 저희 26번 가볼게요. 26번 갑니다. 다음 중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자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동산 매매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직계존비속이니까 이때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아들 소유 토지와 교환하면 이때 양도에 해당하지 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돼서 양도세 과세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분명히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뭐 부담부 증여가 되건 매매가 되거나 하면 전액 다 증여된 걸로 추정해요. 하지만 얘가 입증되면 양도도 봐요. 입증된 게 언제냐? 몇 개 있는데 첫째는 뭐 파산 선고된 경우. 파산. 두 번째 등기자산 간의 교환. 등기자산 간의 교환. 그다음 대가 입증. 그다음 공매나 경매. 이런 형태로 취득이 뇌매가 되면 이땐 세법상 매매된 걸로 봐서 별도의 가산세 같은 건 없다. 해서 파산됐거나 등기 자산 간의 교환이거나 대가가 입증되거나 공매의 경우에 되면 전부 다 양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일반 주주가 비상장 주식으로 대물 변제한 경우에는 한 것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주주가 비상장 주식으로서 채무를 대물 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일반 주주가 비상장 주식으로 대물 변제한 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대주주가 양도했다. 얘는 지금 앞뒤가 맞는 게 뭐냐면 비상장 주식은요 일반 주주, 대주주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주주가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만 해당하지 비상장 주식은 일반 주주, 대주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답. 세 번째. 자, 명의 신탁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이 됐다. 양도도 보지 않죠. 신탁은 명의 신탁이 되건 뭐가 되건 절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거주자가 양도로부터 소급해서 5년입니다.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란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월 과세인데 항상 언제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 또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죠. 5번. 자, 증여자 채무를 수중자가 부담한 것을 전제로 증여자 부동산 소유권이 수중자에게 넘어갔다. 자, 그 넘어가면 그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이제 문제 27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기업원. 자, 건물을 처남에게 부담부 증여했을 때 처남이 인수한 채무액 양도 맞죠. 두 번째,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서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 출자했다. 역시 양도 맞죠. 현물 출자니까. 디귿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입니다. 얘도 양도세 과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손해배상이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한 채무액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지급에 가름해서 당사자 간의 일방의 소유권은 부동산으로 줬다. 대물림이다. 얘도 양도 맞죠? 미음번. 소유재산을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다. 이거 양도 아니에요. 그죠? 비번. 아까 나왔던 거죠.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자, 판매 목적이니까 뭡니까? 얘는 이제 결국은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해당 없는 건 미음, 비읍 두 개는 전혀 해당 없다. 미음번하고 비읍번은 아예 해당 없죠. 자, 해당 없는 게 두 개네요. 그죠? 해당 없는 거니까. 자, 28번 갑니다. 자, 28번 이제 수학 문제네요. 자, 거주자 갑이 2017년도 중 아래의 소재 국내의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 아닌 거주자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을일 갑에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대체 얼마냐? 그 되어 있는데 일단 보죠. 자, 취득 당시 가격은 8천만 원이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기준시가는 의미 없고요. 세 번째, 증일 현재 평가 금액은 5억 원입니다. 네 번째,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차익금 1억 원, 채권 소유 1억 2천이 설정되어 있대요. 미음번,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현재 그럼 보면 일단 취득금액은 8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 당시 이게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평가 금액은 5억이에요. 그럼 얘가 쉽게 그냥 양도했다고 합니다. 그냥 양도했다. 그럼 양도 가격 얼마입니까? 5억 빼기 취득금액 얼마입니까? 취득금액이 8천? 8천.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 4억 2천? 네. 4억 2천이겠네요. 이게 양도 차익이 4억 2천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양도 금액이 5억인데 이 중에서 자, 상대방이 빚이 있었죠. 얼마 있었는가? 빚이 있는 게 1억이라. 그럼 5억 중 5억을 주면서 야, 내 빚 갚아주라. 그럼 이런 것만 양도가 돼요. 양도. 그럼 나머지 얼마? 4억은 증여입니다. 그럼 결국 전체분해서 1만큼만 양도가 돼요. 그럼 5분의 1 돼요. 그럼 결국 양도차익 이익을 4억 2천만 원을 4억 2천만 원을 곱하기 어떻게 5분의 1로 자르면 돼요. 5분의 1로. 그거 얼마인가요? 그럼 8,400? 네. 8,400 되겠네. 자, 그래서 8,400. 이상하다. 답이 왜 안 맞을까요? 취득 당시 금액이 잠깐만요. 맞는데? 취득금액 구하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자, 양도 차익은 8,400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취득금액 구하는 건데 그럼 취득금액 어떻게 구하냐? 자, 양도 금액이 5분의 1이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양도 차익 구했는데 자, 그럼 취득금액이 8,000이면 얘도 똑같아요. 양도 당시 똑같이 5분의 1로 가야 돼. 전체 분해서 1만큼 양도니까 그럼 8천만 원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1,600이죠. 그럼 결국 1억에서 검산 방법이 1,600을 빼면
8,400의 양도 차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600만 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9번도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29번. 다음과 같이 부담부 증여가 발생했다. 자, 틀린 거 1번. 자, 박스 보니까 증여 당시 부동산 가격이 5억 원이에요. 담보된 채무가 3억 원입니다. 결국 5억 중에서 3억만 떠하는 거예요. 그럼 3억이 양도고 나머지 건 증여가 되겠죠. 자, 1번.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3억 원에 대해선 증여자 갑에게 양도세를 받습니다. 그죠? 두 번째,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 채무 인수액을 공제한 2억에 대해선 수증자 을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렇죠? 3번. 증여자 갑과 수증자 을이 배우자도 혹은 직계 존비속가 아닌 경우 항상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걸 본다. 항상은 아니에요. 아까 저기 입증되면 양도니까 항상 아니에요. 입증되면 양도로 보기도 합니다. 입증되면 양도로 보기도 해요. 네, 틀렸고. 4번. 수증자 을은 증여 당시 재산가액 5억 중 3억 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 나머지 2억은 무상취득으로 봐서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5번. 위 4번의 경우 그게 일반 나대지라면 취득세는 1,900이다. 왜 1,900이냐면 자 5억 중에서 3억이 유상취득이에요. 그게 나대지면 3억 곱하기 몇 프로? 4%. 그럼 1,200이고요. 나머지 2억은 얼마입니까? 증여받은 거니까 3.5%입니다. 그죠? 증여니까 3.5%라고 하면 그거 해볼까요? 5억 중에 3억은 곱하기 4%. 1,200. 그 다음에 나머지 2억 곱하기 개인간 증여니까 3.5%. 그럼 이게 70만 원. 700만 원, 합의 1,900만 원. 그죠? 이렇게 해서 1,900만 원이 된대요. 자, 정답 3번이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30번 양도 시기부터 나머지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